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최근에 주식장이 다행히 2600선 아래서부터 주가가 올라오면서 여러분이 조금 숨을 돌리는 그런 틈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장주에 저도 한국경제TV를 틀어놓고 있는데 아직 자꾸만 그 논란의 대상이 지금 들어오는 것이 바닥을 찍었냐 아니면 아직까지는 등에 불과하냐라는 걸 갖고 논란을 아직까지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모르면 지금 이 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매매할 때 어떤 걸 생각하시냐면 추세하고 파동하고 자꾸만 헷갈리는 겁니다. 자, 추세라는 것이 어떤 부분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라는 것은 한 번 방향을 잡으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방향을 잡으면 그쪽으로 쭉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세는 다른 말로는 관성 혹은 방향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어디서 헷갈리냐면은 이게 상승 추세로 올라가더라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왔다 갔다 많이 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파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추세하고 파동 정도는 구별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아. 너무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상승장에서도 주가를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쉽게 팔아버리고 올라갈 때 크게 못 먹죠. 근데 한참 지나고 나면 얘가 조정받으면 올라가고 조정받으면 올라가고 조정받으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의뢰 주가로 올라가는 것이다 생각해갖고 주가가 위에서부터 꺾어져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구별 못할 때가 있어요. 그 꺾어져 내린 걸 뭘로 판단해야 되냐? 우리가 그것을 앞서 설명했던 대로 추세가 꺾이는 것이다 해서 이 추세 방향을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승장에서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그재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기초단에 있으면 지그재그구나. 근데 저는 보통 그런 표현보다는 좀 편안한 표현을 많이 써서 뭐 찡꽁빵꽁이라든지 뭐 왔다리 갔다리라든지 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내려갈 때도 왔다리 갔다리 찡꽁빵꽁을 많이 합니다. 하락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파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장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파동이 아니에요. 추세가 어떤 추세에 놓여져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추세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에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일봉만 보면 봉된다. 그러니까 번호를 연상법을 해놨어요. 1번, 2번, 4, 이런 식으로. 일봉만 보면 봉된다. 월봉을 봐야 된다. 이선 위에 대박, 이선 아래 축파. 뭐 이런 식으로 쭉 수강생들이 공부하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거는 일봉이죠. 추세는 일봉에서 찾기가 어려워요. 신군, 우리가 추세는 보통 무슨 봉을 봅니까? 월봉. 그렇죠. 월봉이죠. 월봉의 6개월 평선이 우상향하면 상승 추세고요. 하향하면 하락 추세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살 때 이런 공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지만 PD 분들도 공부하셔야 되고 앵커 분들은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아야 질문도 좋은 질문하고 말이 되는 질문을 하죠.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TV나 이거 보면 참 저런 분들은 참 앵커분인데도 공부 참 열심히 많이 하셨구나. 제가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주식 투자하는 우리는 더욱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지금 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월봉이 우상향하고 있는지 하향하고 있는지를 알면 지금 장이 올라갈 때 이게 반뒤인지 반전인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목을 한번 보시죠. 지금은 작은 뒤에 제목이 뭐라고 썼냐면 파동이다라고 써요. 작은 추세도 아니고 그냥 작은 파동,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솔직히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2600선대 아래는 여기서는 사면 끝내 이 길이라고 얘기하는 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얘가 이 주가가 위에서부터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쭉 밑으로 빠져내갔을 때 얘가 어디 정도 들어오면은 얘가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 바닥점에 들어오고 그 정도 들어오면 펀더멘탈상 바닥점으로 들어오면 사실 주가는 바닥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나가 봐야지만 바닥을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소위 메이저급들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펀더멘탈 중심으로 매매하는 기관이나 외군들 특히 주식을 왕창 팔아놨던 연기금 같은 경우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 어디냐라고 할 때는 2600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비유했죠. 여러분들 유가가 위에서부터 상단에서 $130에서 두드려 맞았다고 해서
위에서는 꺾어지지만 그것이 곧바로 밑으로 급락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다. 물가도 마찬가지였죠. 물가가 3월 달에 비해서 4월 달에 한풀 꺾였지만 고점을 확인했지만 그렇다고 얘가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화라산은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화산. 완전히 이것이 뭐랄까요. 분출되는 것이 죽어야 되는 사화산인데 사화산이 아니고 잠깐 동안 쉬었다가는 휴화산이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랑 착각하면 안 됩니다. 2600 아래는 바닥존입니까? Yes. yes. 예, 끝내 일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저희가 매수의 찬스였네라고 느끼는 2600선대 아래는 바닥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닥존이라는 거예요. 바닥이다가 아니라 국제 소유가 바닥이 아니라 여기 정도는 바닥존이야. 근데 바닥존인데 보는 거죠. 똑같이 이 메이저급들도 보는 겁니다. 야, 여기서 이제 모든 악재가 다 노출됐니? 아니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악재가 나올 수도 있니? 라는 걸 보면서 밑에서부터는 조금씩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분할 매매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락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면 분할 매수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죠. 왕창 풀베트에다가 시용을 넣어놨으니까 이게 내려갈 때 분할 매수도 안 돼서 단가 낮추기도 안 되고 갖다 물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600선대 아래는 오케이. 매력 있는 구간이야. 근데 그럼 위로 올라갈 때는 어때? 여기가 바닥존이라고 해서 얘가 수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마다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유하죠. 공이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공이 땅에 닿으면 그냥 딱 바닥 찍는 게 아니라 그랬죠. 공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통통 튀긴다 그랬죠. 일종의 실소 같은 걸 보여주고 데코복과 같은 걸 보여줍니다. 칼이 떨어지더라도 딱 꽂히고 가면 아니라 드르륵 떨리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밑에서부터 패턴을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땅에 이제 바닥에 찍었을 수는 있는데 그 다음부터 뭡니까? 드르륵거리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를 보면서 얘는 지금 어떤 모양을 보일까라는 것을 요번에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이게 다음에 또 옵니다. 마침 제가 6월 6일 날 현추일인가요? 네. 뭐 사람이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군대 갔다 와듯이 김 수장 당신도 6월 6일 날 나와서 좀 해줘야 되겠어. 그래서 제가 부르심을 받고 제가 보통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서도 그때 제가 제가 우리 수강생들한테 여러분 자녀분들하고 만약에 대학생 자녀분이 있으면 같이 옆에 같이 꼭 보시오 하면서 어떻게 보면 큰 마스터 플랜 이런 걸 쭉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 적이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얘는 지금 저 위에 2020년도 3월 달에 바닥 찍고 쭉 올라왔던 상승 추세가 얘는 지금 하락 추세로 내려가는 가운데서 아직은 중간중간에 들어주는 파동이지 아직까지 추세가 돌린 부분들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얘가 여기서 올라갔을 때 이게 얼마나 네가 바닥으로서 근거가 있냐 할 때는 너 왜 떴니? 라는 겁니다. Why? 너 왜 뜨고 있니? 라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얘가 아주 간단한 방법. 너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많이 빠졌잖아요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노하우가 전달이 안 돼요. 야, 많이 빠지면 사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많이 빠졌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인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때 많이 빠졌을 때 우리가 두 가지로 따질 수 있어요. 하나는 펀더멘탈상 봤을 때 많이 빠졌다. 2600선대 아래는 청산가치 아래 있죠. 보통 우리가 PBR 1 이하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보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고요. 저는 그 방법 말고 하나 더 좋은 방법을 하나 더 봅니다. 그게 뭐냐면 주가의 흐름이에요. 그럴 때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몇 파동일 때 그런 얘기를 합니까? 5파동. 5파동일 때입니다. 옆에서 여러분들 딱딱 나오죠. 저는 사실 이런 강연을 기대합니다. 사실 여기도요. 좀 이게 좀 풀려서 앞에도 쭉 여러분들 투자자들도 쭉 오고 앞에서 대답도 하고 묻고 대답. 저 항상 이런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앉아 계시면서 한번 마음속으로 그런 대답을 해보시죠. 이거 왜 떴냐고요? 이거 내려갈 때 이미 제가 여기 파동을 1, 2, 3, 4, 5 많이 빠졌다는 그 얘기는 항상 머릿속에다가 5파동이라는 이 숫자를 기억해 놓으십시오. 연속구가 같아서 다음에 또 나오고 결국 내 거 됩니다. 이게 5파도니까 얘가 뜨고 있어요. 5파도 뜨면서 얘가 쌍바닥을 딱 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쌍바닥을 딱 줬으니까 진돗개 원리에 따라서 얘보다 더 큰 20이 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거꾸로 질문. 그러면 지금 20이 몇 파동이냐는 겁니다. 누차 제가 이걸 말씀드렸죠. 20을 보시면 얘가 파동 카운팅은 골드 다음에 되돌 때가 1파동이거든요. 이게 1이에요. 이게 1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5일 평균으로 봤을 때는 많이 빠졌는데 그럼 이제 얘가 분석할 때는 얘가 주가에 이 판때기를 놓고 주가 지도를 딱 놓고 분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뭘 분석했냐면 5는 어떻지?
그럼 20은, 60은 어떠니? 이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5는 많이 빠졌어. 알겠어. 그래서 올라가. 근데 5가 많이 빠져 올라가면 요만침 올라갑니다. 근데 5가 쌍바닥이니까 20을 돌렸는데 20이 외바닥이죠. 20이 외바닥이 1, 얘가 2입니다. 얘가 3, 얘가 지금 4예요. 그럼 얘는 바닥을 찍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1, 2, 3, 4, 5까지 빠지든지 아니면 얘가 밑에서부터 쌍바닥을 주든지. 근데 얘는 5는 5파동도 찍고 쌍바닥 찍었으니까 올라가는 건 맞는데 20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5파동도 아니고 쌍바닥도 아니에요. 그럼 얘는 정상적일 때 어디서 두드맞느냐? 20이 외바닥이면 어디서 두드맞습니까? 60. 60에서 두드맞습니다. 이 노하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60에서 얘가 두드맞습니다. 이렇게 얘가. 그럼 내가 미리 아는 겁니다. 아, 내가 주식이 몇 프로 있지? 아, 내가 몇 프로 있구나. 야, 그럼 얘가 여기서 두드맞을 수도 있어. 그럼 내가 여기 근처 왔을 때 내가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아니 내가 그래도 믿졌는데 얘를 어떻게 줄이지? 여러분들 먹고 챙기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닐 때는 좀 끊어낼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게 아니면 인버스라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가 롱숏 전략이라고 있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내려가더라도 덜 빠지고 종합보다 괜찮아 그러면 차라리 해줄 해주면서 뭔가 내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 네가 일반점 여기서 두드려 맞는구나. 근데 더 간다고 볼게요. 더 간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추세는 월봉에서 확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일봉에서 확인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제가 이것도 몇 번 보여드렸죠. 점심시간 방송마다. 아, 사실 한 5분, 한 어떨 땐 4분, 뭐 이 정도 안에 너무 짧아요. 얘기하기가. 그래도 뭐 매일 여러분들 만나뵙시고. 제가 이 그림 보여드리면서 이게 올라가도 위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면서 JP 모건 회장이 얘기했던 경제 허리케인이 몰려오듯이 얘는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추세고 이걸 마틴이라고 해요. 110과 200. 이게 추세예요. 여기도 이게 추세예요. 이게 아직 역별돼 있잖아. 이게 강력합니다. 이 태풍이 이게 수그러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추세는 아닙니다. 다만 너 왜 빠졌니? 이래서 빠졌어. 뭐 이미 작년에 6월달 이후에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OECD 경기 선행지수가 꺾이고 제조업 비중이 나쁘니까 이 주가가 올라가려면 최소한 뭐가 줘야 되냐면 돈이 많던지 아니면 경기가 좋던지. 근데 지금은 우리는 경기도 나쁜데 금리도 먼저 올렸어요. 작년 8월 달부터. 지금 1.75예요. 조금 있으면 2% 넘어가요. 이게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죽도록 빠지고 나면 그다음에 너무 많이 빠졌잖아 하면서 고개 들고 올라가는 거고 또 많이 빠지면 또 고개 들고 올라가는 거고 그런 이유가 바로 얘가 첫 번째 그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 다음 걸 한번 보십시오. 아, 지금은 작은 파동인데 요것 봐라. 요거 말고 요거보다 큰 파동이 요 뒤에 올 가능성이 없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장을 보면서 올라갈 때는 관리를 해주는데 얘가 다시 밑으로 갈 때는 그럼 얘는 밑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미리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죠. 얘가 너무 여러분들이 이 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볼 때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저희의 의미이고 얘가 폭락을 줄 때 여기는 아닙니다. 이건 쫓아왔었던지 마시오라고 하는 것이 역시 저의 의무이고 이게 올라갈 때는 이제 또 시끄럽죠. 조금만 올라가면 또 복잡합니다. 왜? 계속 간다고 떠들던 사람들은 어차피 한 번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는 무료가 아닙니다. 유튜브에 무료로 방송한다고 무료고 아무거나 가서 듣다 보면 여러분들 규정한 자산은 다 깨집니다. 한 번도 리스크 관리가 안 됐다면 저희는 이게 태풍이 몰아칠 때요. 리스크 관리한다고 엄브렐라, 우산을 펴도요. 어차피 어깨가 젖고 다 젖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예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온몸으로 그 비를 홀딱 맞으면서 독감에는 걸지 말아야 그래야 빨리 회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얘는 지금 작은 파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 다음에 더 큰 파동 그 다음에 올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여기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타이틀을 한번 보고 가시죠. 아직 한 번 남은 하락 파동. 왜? 이미 여러분께는 누차 지금은 올라가봤자 제가 맨날 4파입니다. 아까 신문 얘기했듯이 아직 5파가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5파동이라는 것은 빠진다는 거잖아요. 누누이 아직까지는 한 번 더 남아있는 하락 파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던 이 배경이 그냥 단지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 갖고 올라갔으면 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라 이것 봐라. 나름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가 있는 점을 지금부터 체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하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제가 말만 얘기하고 이 그리표가 빠져있는 바람에 설명 못했던 중국이 엔파동에 와 있어요. 최근에 중국의 주가가 엔파동에 와 있는데 이게 어떤 모양을 주고 있는지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우리나라 주시장과 가장 연결된 거. 환율이 최근에 소위 상단에서 위에서 두드맞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환율은 계속 빠질까요? 아니요. 아니겠죠. 저희가 환율이 내려갈 때 저희 수강생들한테 자, 달러가 필요하신 분들 여기서 다시 사셔야 됩니다라고 제시하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주시장하고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순 저의 주장이 아니라 항상 얘기하죠.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학. 이런 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살아남는 방법들을 여러분들도 배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주가가 아까 많이 빠진 많이 빠졌다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저평화되어 있구나. 주가가 너무나 과매도도 많이 빠졌구나. 그래서 올라간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얘가 3월 달 대비 4월 달에 빠졌죠. 지난번에 보여줬던 지표였었습니다. 밑에 기대 인플레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이번에 PC 물가가 나왔죠. 사실 연준은 PC 근원 물가를 더 비중을 두게 보죠. 근데 얘도 한번 보시죠. 얘도 위에서부터 꺾였죠. 여기 보시면 6.3 정도. 물론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꺾인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코 PC도 4.9로 누가 와도 꺾였습니다. 제가 이때 표시했던 것이 이제 활화산은 아닐 수 있겠구나. 하지만 얘가 그러면 이제 물가가 완전 인플레가 잡혔을까? 했을 때는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근거를 가만히 보시면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유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저희 강의는 드라마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사실은 4월 달에 물가 지수는 내려갈 거다라고 이미 이렇게 예측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서도 뭐 네가 언제 얘기했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꾸준하게 들었던 분들은 그래 맞아. 3월 달에 걔가 높았을 때 3월 달 지표 높았을 때 4월 달에는 물가 지수가 내려간다고 얘기했었지라고 기억하신 분들은 공부가 되신 분들이에요. 왜? 이걸 갖고 얘기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얘가 이 서부 텍사스 중질 유가가 3월 달에 뭘 줬냐면 이렇게 양봉 다음에 뒤에 가서 강하게 음봉을 세게 주죠. 이걸 제가 포성이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근데 얘가 3월 달입니다. 3월 달에 이렇게 세게 얘가 음포서 들이맞은 다음에 얘가 여기 있었죠. 3월 달에. 근데 어라? 이게 4월 달에 유가가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3월 달에 물가 지수는 높게 나오는데 4월 물론 이제 이게 여기에 식료나 에너지는 코엔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야 물가가 너무 센데 그럴 때 장바구니 물가하고 여러분들 주의할 때마다 너무 많이 느끼는 거잖아요. 이게 유가가 조금 얘가 내려와 있네. 그러면 여기서 미로 짐작하는 거죠. 물가가 4월 달 것이 꺾어서 나올 수 있겠구나. 근데 젠장이에요. 얘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언제? 5월 달에. 그럼 얘가 지금 3월, 얘가 지금 앞에 보면 얘가 꺾여서 나왔는데 이게 PC 물가나 얘가 다 꺾여서 나왔는데 그럼 5월 달에는 또다시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아직은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얘가 꺾인 것 같긴 한데 아직 사화선은 아니다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봐야죠. 뭐 렌트비도 봐야 되고 뭐 중고차 시세도 봐야 되고 봐야 되는데 얘가 다시 또 올라가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얘가 유가가 꺾이려면 근본적으로 셋 중에 하나가 해결돼야 된다. 첫 번째, 사우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 바이든하고 빈살만 사우디의 실세 왕세자하고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누굽니까? 카스쿠치 암살 사건이 있었을 때 조 바이든이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야, 저거 사우디 저거 안 되겠다. 저거 완전히 사우디를 왕따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함부로 이 지도자들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빈살만이면 좋은 마음 가졌겠어요? 그러니까 뭐 시진핑 초청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거 결제할 때 페트로달러를 위협하는 기름값 받을 때 위안으로 받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조 바이든이 외교는 제일 잘한다고 하더니만 글쎄요. 꼬리를 무는 거죠. 함부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전부 다 친환경 쪽으로, 또 민주당의 그 색깔이 그런 거잖아요.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 그 분위기와, 그다음 자유로도 뭡니까? 셰일오일을 만들어내고 생산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중도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아시죠? 이스라엘 대사관 어디가 있는지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에 사우디에다가 소스 삭삭 빌고 있죠. 근데 그동안에 말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말 절대 안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예를 보시면 우리가 두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증산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뉴스 들으셨죠? 아니 7월, 7, 8월에 하루에 한 64만 배럴 정도 러시아 목까지 증산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올라가고 있지? 이걸 뭐 증산한다고 해서 금세 뚝딱뚝딱 증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이미 캐파가 차 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굉장히 작다 해서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도 해결 조짐이 안 보였었는데 드디어 간단하게 나오고 있죠. 누가요? 조 바이든이요. 그동안에 알 사람 계속 보였죠. 근데 조 바이든이 드디어 사우디를 갈 수가 있다. 애당초 지금 원래는 이 사우디를 갈 예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번에 누굽니까?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하고 이스라엘 순방 일정이 있는데 여기다가 사우디를 껴 넣었습니다. 왜? 11월 달 바로 코앞이잖아요.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유도 뭐냐면 11월 달 선거 앞두고서 여기서는 금리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금리 올려야 되고 여러 가지 뭐 9월 달 얘기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금리 올리니까 여기서 왕창 올려놔야 되는 분위기가 있고 빨리 여기를 꺾어놔야 그래야 조 바이든이 선거할 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완전히 체면 구기는 거죠. 왕따 국가 만들겠다 그러고 그렇게 기세 좋겠는데 이거 아랫사람 보내면 보통 말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들은 거잖아요. 빈사람 뭐라는 겁니까? 조 바이든 당신이 와 그렇게 급하면 네 갈게 그러고 달려가는 겁니다.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로 코앞에 선거인데 아니면 식물 대통령 되는데 그래서 다행히 사우디 간다. 이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란 문제라고 그랬죠. 근데 이란은 혁명 수비되고 뭐고 여기를 테러 집단에다 보다 풀어주면 이게 사우디당 처워지게 되니까 이건 아직 요원스러운 거고요. 세 번째 역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것도 뭐 지금 현재 아시죠? 러시아에서 쏴야 되는데 거기다가 돈바스 어쩌고저쩌고 써놓은 거예요. 참 정말 TV에서 애들 눈물 지는 것만 보면 저도 모르게 욕을 한마디씩 하고 합니다. 장도 랄즈한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나마 조금 글쎄 이게 어떻게 될까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오펙에서 11개인가요? 오펙에서 생산해낼 때 이 캐파가 그나마 좀 가능한 나라가 어디냐? 다른 나라들 의미가 없잖아요.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 정도가 생산 가능한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얘가 헷갈린 거죠. 왜냐하면 또 중국이 다시 공장문을 연다고 하잖아요. 이게 한편으로는 긍정적이겠지만 이게 때문에 또 유가를 끌어올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론 얘가 지금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데 얘가 이게 꺾인 게 얘가 얼마 정도 신뢰성을 가질 것이냐는 겁니다. 그까지까지 연준 인사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그 부담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브레이너드. 그죠? 바로 부의장이죠. 요새는 주가가 올라가다 두들겨 맞았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제임스 블러드, 그다음 그죠? 이런 정도. 근데 지난번에 제임스 블러드도 그렇고 라팔도 그렇고 야 이거 내년에 금리 낼 수 있어. 9월 달에는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어. 그래서 이번에 주가 올라간 배경에 바로 그 배경을 깔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브랜드가 무슨 소리냐. 9월 달에도 0.5 정도 금리 인상이 적절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써 있죠. 9월에 금리를 중단할 이유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타겟팅을 2% 낮추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 여러분들 연준은 두 가지를 타겟팅으로 합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 타겟팅, 인플레이 타겟팅. 근데 인플레가 이게 약간 꺾이긴 했지만 아까 유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요거 잠깐 꺾였다고 얘가 중지할 수 없는 이념자에 놓여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한쪽을 뭘 보냐면 야 이거 경기가 너무 꺾이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이 고용을 보는데 오늘 고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ADP가 끌어올린 것을 오늘 노동부가 끌고 내려갔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일자리가 더 여전히
예, 고용이 아직까지 핫한 이런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갈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주가를 아직까지는 밑에서는 과매도구 아니고 이 정도면 이제 펀더멘털상 많이 빠졌잖아요 해서 어떤 시간의 제약을 갖지 않는 여유 자금들이 어차피 캐시도 트래시니까 이거 돈으로 가꾸는 거는 해지가 전혀 안 되니까 뭔가 사이드 같아서 내려갈 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위로 올라갈 때 쫓아갈 것이 할 땐 얘들도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왜? 아직 불투명성이 깔려있고 이들의 인식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 인플레 지표가 좀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용도 지금 보면 그렇고 5월 달에 그 실업률이 3.6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3.5인데 요거보다는 조금 약간 높게 나왔죠. 하지만 비농업 부분 요게 39만 명이 늘어났는데 시장은 32만 명 그러는데 여전히 핫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P가 나온 고용은 나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얘는 좋았기 때문에 우리 주가를 끌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느끼는 거죠. 우리가 소위 그 프라이머리 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변수 중에서 야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변수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시장을 장악하는 변수가 야 경기 쪽이다 그러면 금리가 다소 높다 하더라도 야 경기 지표가 좋으니까 충분히 얘를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주가가 끌고 올라갔는데 지금은 프라이머리 키가 이쪽 경기 쪽에 있기보다는 물가 쪽에 있고 금리 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얘가 좋아지면 얘가 나빠지면 주가 올라가고 좋아지면 내려간다는 것은 가장 지금은 모두가 쳐다보는 것이 인플레이션이고 모두가 쳐다보는 것이 금리 쪽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것이 프라이머리 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자꾸만 두드려 맞고 있는 이런 위치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 알았습니다. 근데 또 하나 숨어있는 사실을 일등 공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이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신군. 네. 예를 보면 20은 하방이죠. 네. 그죠? 얘는 하방이고 대신 얘가 지금 주가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들 얘가 주가 폭락을 줬을 때 저희 수강생들은 여러분 좀 있으면 주가 올라옵니다 그럴 때 썼던 기법이 있습니다. 이거 보고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지금 60이 중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M파동이기 때문에 무조건 빠지지 않고 들어줬다가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지금 방금 신군이 뭐라냐면 중방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중방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알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방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골드와 대들 주는 거. 그러니까 N자나 역N자가 아닌 거. 이걸 중방이라고 그래요. 보십시오. 얘가 훅 빠진 게 얘는 여기 역N자죠. 이렇게. 여기 역N자가 훅 빠져나요. 이게 파동이거든요. 하락 파동. 파동은 N자거나 역N자인데 하락 파동 훅 빠졌잖아요. 근데 중국이 더 빠지려고 하더라도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20은 됐고 20 얘가 지금 왜 들고 있냐면 보세요. 20이 몇 번째 파동인지 카운팅 가능해요? 1, 2 빨간 거요. 3, 4, 5죠. 얘는 25파 우리는 55파동이었는데 얘는 중국이 25파동.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중국 많이 빠졌잖아요를 얘를 돌리면 얘가 5파동이잖아요. 5파동이잖아요 라는 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찾아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번 정도는 공부했을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걸 보면 이게 과거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연의 순리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듯이 이게 5파동까지 가니까 얘가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들어주면서 우리가 들어줬던 것처럼 얘가 지금 들어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중국 올라가는 거 보시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죠. 우리 5일선이 5파동이고 얘는 25파동에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대신 얘는 아직 아까 한 번에 조정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얘는 그러면 기조가 돌려놓은 건가요? 아닙니다. 얘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미리 여러분들 혹시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 자, 잘 보십시오. 얘 뭘 조심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삼성전자나 아니면 종합을 보십시오. 아니면 예전에 여러분께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LG화학이든지 L파동이 했던 곳이 얘가 돌잖아요. 굉장히 조심할 게 뭐냐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놈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일단 영마틴 들어오면 여기 조심해야 되겠고요. 얘가 여기 가든 안 가든 올라가다 20 이렇게 꺾어지잖아요. 이 그림을 꼭 해. 여기 내려올 때 특히 오셔 이렇게 쌍봉은 요거는 N파동의 파동이 끝날 때 파동이 여기 나옵니다. 이때는 얘가 올라가다가 얘가 두드맞을 때 우리도 같이 한번 두드맞기 때문에 요거 N파동의 구간에서 반등이지 얘가 반전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건 조금 10시 반에 한 번 더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아직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아, 국내 증시가 그래서 야, 얘가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갔구나. 자, 그런데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얘 지금 왜 올라가고니? 얘가 왜 올라간지를 알아야 얘 성격을 알고 우리가 밑에서 쏠 것인지 아니면 때릴 것인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얘는 펀더멘탈상 많이 빠졌어. 얘는 2600 아래는 과매 조직이고 파동도 우파동이야. 알겠어. 그래서 올랐구나. 두 번째, 이 시장이 반등을 줬던 그 원인은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서 우리도 같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제임스 블러드나 라파엘이 금융시장에 대해서 다소 긴축이 완화될 것 같은 그런 신호를 보내줬어. 그래서 얘가 우리가 올라간 부분들도 있었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숨겨진 이유가 중국도 N파동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줬어.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시장을 열고 나서 아침에 올라갔어도 장중에 중국이 개장하면서 빠져버리면 같이 빠져버리는데 숨겨진 이유가 N파동에 대한 부분들도 얘가 있었구나. 알겠어. 좋았어. 자, 근데 이건 다 어떻게 보면 다 예선전입니다. 진짜 우리한테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줬던 것이 뭐냐면 환율입니다. 환율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아까 저희 수강생들한테 달러 여기서 다시 사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그랬죠. 자, 보시죠. 얘가 쭉 올라갈 때 얘도 여기도 1290원대였고요. 96원이었고요. 얘가 1291원. 결국 1300원이라고 하는 가계의 마주점을 부딪혔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만의 독특한 노하우죠. 얘가 딱 올라갈 때 그러니까는 연뒤에 그러니까 2600선대 아래가 단기적으로만 바닥에 쓰는 이유는 환율이 너무 낮아서 올라갈 자리가 더 많으면 절대 2600 아래를 바닥으로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얘가 쌍봉은 쌍봉인데 무슨 쌍봉이다? 마주보기 쌍봉이다. 여러분 최근에 그 비료주나 뭐나 올라가다가 남해약 같은 거 내는 거 보면 여기 고점 하나 갖고 이렇게 내서 뚝 이렇게 마주보기 쌍봉을 딱 대니까 남해약이 먼저 쭉 빠지고 있습니다. 이걸 헤쳐 드시는 분들이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얘가 여기도 훅 빠지고 있잖아요. 내려왔잖아요. 그죠? 환율이. 그럼 얘가 계속 내려갈 것이냐? 이게 계속 내려갈 것이냐? 그림 볼 때 뒤에 그림, 요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고 확 빠지죠. 이때 이게 외봉이고 이게 중방이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신문 얘기했듯이 골드도 중방이고, 그럼 얘는 아무리 최악이어도 여기 마텐선 떠요. 떴다가 다시 위에서 쌍봉이고 뭐고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훅 빠지는 겁니다.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십시오. 외봉, 중방, 마틴. 그럼 다시 갈게요. 얘는 여기까지 빠진다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이게 내려오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꼭지 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유가나 뭐나 최소한 20 쌍봉을 주고 저점을 깨야듯이 얘가 훅 빠지면 올해 얘는 내려갔다가 이렇게 튕겨 올라갈 자리입니다. 얘가 아주 정석이면 얘 여기서부터 튕겨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면 20이 외봉이니까 정석적이면 여기서부터 반등을 다시 줘야 되고, 이거 모르죠. 얘가 여기서 뜰지 어떻게 뜰지. 하지만 얘는 더 내려와도 요 마틴과는 얘가 떠야 돼요. 환율이 내려갔다가 얘가 내려와도 얘가 점점점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시장이 얘가 위로 올라가도록 거꾸로 내려간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의 코스피 곡선은 달러 유입 곡선과 비례하고 환율과 역비례하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얘가 반등 파동이지 반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바닥을 찍었구나 할 때는 환율이 꼭지 치는 걸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죠. 다만 정말 다양성을 줄 수 있죠. 뭐냐? 이놈이 가격적으로 확 빠져버리네. 그럼 이게 올라가도 부유음이네. 부유음이면 그냥 못 가잖아요. 뒤집어 얘기하면 얘가 내려가다가 떴을 때 우리 장이 빠져 내려가더라도 이놈이 올라가다가 부유음에서 두들 맞는다는 얘기는 다시 밑에서 내려가니까 얘가 올라갈 때는 줄여야 되는데 내려가서 주가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주가가 그냥 쭉 빠지는 것보다는 내려가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말로 나와서 주가 바닥인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무조건 사세요. 이거는 여러분께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무료가 아닌 거죠. 아직은 환율이 얘는 여기는 부담스러운데 여기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얘도 아까 유가처럼 유가가 제가 여기 한번 보시죠. 이런 표현 썼어요. 여러분께. 유가는요. 얘가 여기서 이걸 놨어도 얘가 20 이렇게 쌍볼 주고 저점을 깨기 전까지는 얘는 왔다 갔다 하면서 여진이 있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미 저는 얘가 올라갈 때 얘가 마주보기 쌍보기 때문에 얘가 내려간다고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주가 흐름이거든요. 주가지도. 얘 내려갈 때 그냥 안 빠집니다. 결국 주가는 계속 얘가 올라갈 때 얘가 내려가면 올라가듯이 주가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종목 장세 중심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 환율이 꼭지를 칠 때 어떻게 꼭지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얘가 이 앞에
처음에 아까 두말 때가 62파동이거나 저기 보시죠. 마지막 파동. 이 녹색이 5파동이거나 얘가 5번째가 됩니다. 1, 2, 3, 4, 5. 지금 유가로 5파동이 아니에요. 한번 보시죠. 아니 두 번째. 이렇게 쌍봉 타입이거나 녹색이. 쌍봉 아니죠. 마지막 세 번째. 요게 그나마 제일 가능성이 높은 부분인데 얘가 위에서 확 빠졌다가 들었다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미완성 파동에서 21롱텀의 쌍봉을 주서 내려갈 때 요 경우가 돼야 환율은 꼭지 치면서 내려가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무조건 고가 좋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의 장세의 흐름은 지금 주가가 위로 올라갔을 때는 반등 파동이지 반전 파동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한 번 다시 내려갈 걸 대비해서 올라갈 때 여전히 조금씩은 줄여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조심할 것이 중국이 N파동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상승 주장은 아닙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꺾어지는 그 파동을 우리는 대비해 줘야 되겠고 환율도 내려가면 밑에 바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환율이 밑으로 훅 빠지고 있으니까 이게 올라왔자 부위험이니까 얘 밑으로 갈 때 여전히 저가 것 대비해서는 살아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것은 잠시 후 10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